사실 이 기능 때문에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테크일상에서 IT 이티티십니다. 네, 지난 캐논의 R8 영상 다들 보셨나요? 아마 카메라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풀프레임이면서도 가벼운이라는 이 키워드들이 정말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 자극적인 소재에 끌리신 분들이 포기하셨다면 그 이유 중 가장 큰 게 바디만 200만 원이라는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초보한테 200만 원 추천은 좀 너무하다, 무슨 입문자 카메라가 200만 원? 이런 이야기, 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급을 내리면서 대체적으로 사용하기에 편하면서도 무엇보다 입문자분들이 선택하기에 괜찮게 가격선을 확 낮춘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제품은요, 캐논의 크롬 미러리스죠. EOS R50입니다. 출시 당시 EOS R 시리즈 중에 가장 가볍다고 이야기를 꺼내며 등장한 이 카메라는 2420만 화소라는 준수한 스펙을 가졌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센서가 큰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용하면서 크롬 미러리스를 정말 오랜만에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결과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진의 퀄리티가 꽤나 괜찮습니다. 375g이라는 가벼운 무게이기에 손떨방은 탑재되어 있지는 않긴 하지만 디지털 IS를 통해서 브이로그용으로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타 브랜드에 비슷한 이 동일한 무게로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화소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과물에 조금 더 저는 만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촬영 포맷이에요. 4K 촬영으로는 30프레임, FHD 같은 경우에는 120프레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4K가 60프레임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지, 지난 R8 영상에서도 댓글로 4K 편집이 보통 작업인가? 그거는 입문자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요런 댓글도 달렸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4K가 30프레임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크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도 다 FHD 60프레임이거든요. 하지만 이 4K라고 해서 그냥 4K가 아닙니다. 입문자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녹화 자체를요, 조금 더 높은 화질인 6K로 촬영을 하고 그걸 축소해서 4K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화질 저하나 화면 가장자리가 잘리는 크롭 현상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이 잘리지 않는 4K를 논크롭 4K라고 하죠. 아마 입문자분들 중에 몇 분들은 내가 4K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왜 한 번 더 자르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의 엔트리급 카메라 중에 일부는요, 동일한 크기로 녹화를 하고 해당 영상을 크롭하고 압축해서 4K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찍으려는 화각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논에서는 이번 R50에 EOS 엔트리 최초 논크롭 4K라는 강한 카피까지 내걸게 됐습니다. 이번 R50에는요, 촬영을 하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AF가 되게 잘 잡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쪽에는 651개의 AF 영역을 가진 듀얼 픽셀 AF 오토포커스가 있는데요. 이 풀프레임이었던 R8이 비교적 1000개 초반에 머물렀다면 사실 이거 포인트가 조금 작은 거 아닌가, 적은 거 아닌가 살짝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엔트리급 카메라에 AF 트래커를 사람이나 동물, 차량 등을 넣어주면서 다양한 촬영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초당 15프레임의 평균적인 연사 촬영 속도에 이어서 손이 갈 만한 다양한 기능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엔트리급 기기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적은 움직임으로도 편한 결과물,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 역시나 자동 모드일 때 실행 가능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자동 레벨 모드입니다.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아무리 전문적으로 하시더라도 큰 모니터가 없으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수평인데요. 이 해당 기능을 통해서 사진 또는 영상 모두 수평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이 앵글이나 로우 앵글 촬영 시 이 수평이 맞지 않아 결과물을 좀 날리는, 손해보는 경향들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크롭이 들어가고 손떨방, 디지털 IS 모드는 동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클로즈업 데모 모드인데요. 촬영 모드 설정 자체를 변경하게 되면 그 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유튜브 리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인물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특정 제품을 비춰주게 되면 초점이 지속적으로 사람의 눈이나 얼굴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초점을 못 잡거나 얼굴을 가리면서 제품 뒤에 손을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초점 자체를
카메라와의 거리로 잡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가운데에다 얼굴을 가리면서 촬영하실 필요가 없이 카메라에 가까운 거리로 두면서 얼굴이 나오게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는 점. 카메라와 가까운 거리로 물체만 두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제품과 얼굴이 동시에 나오면서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제품을 두더라도 제품에 초점을 맞춰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사용해보면서 다양한 개인적인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조금 더 야외, 출사 같은 사진 촬영을 나가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특화된 카메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 이유가 세 번째, 기능에 있습니다. 이 자동 모드에다 다이얼을 두시고요. 우측 하단에 뭔가 눈길을 뺏는 스위치들이 여럿 나오게 되는데요. 크리에이티브 기능을 활용한 어시스트, 브라게팅, 어드밴스드 A+입니다. 먼저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리즈에서도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리 설정해 놓은 이 색조나 밝기 등을 직접적으로 적용시켜 놓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분위기의 필터들을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브라게팅입니다. 지난 R8 영상에서 초점 브라게팅을 좀 기억하시나요? 초점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여러 사진들을 촬영하고 나서 해당 결과물들을 자연스럽게 합쳐서 초점이 엇나가는 실수를 줄이고 또 다른 연출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요. 그 기능이 R50에 포함이 되면서 초점뿐만이 아니라 컬러에도 브라게팅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촬영한 원본뿐만이 아니라 밝기, 색조 이런 게 다른 세 장의 사진을 추가 제한하면서 더욱 다양한 결과물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입문자분들은 다양한 사진 경험, 촬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촬영을 하면서도 어떤 느낌을 연출해야 될지, 그 느낌을 또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가부터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진 자체를 보여주면서 제안해주다 보니까 조금은 카메라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드밴스드 A+입니다. 사실 이 기능 때문에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야외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고민은 역광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피사체를 찍자니 뒷부분의 하늘과 배경은 하얗게 날아가고, 그렇다고 하늘과 배경을 이쁘게 담자니 앞에 있는 피사체가 너무 어두워지고, 그런 부분을 각기 다른 노출의 여러 장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정렬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다한 노출이 생기는 것을 줄이는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캐논 하면요, 아직까지도 전무후무하게 뛰어난 게 피부톤이잖아요. 제가 즐겨보는 컨텐츠 중에 이 포토배틀 컨텐츠에서도 그 캐논의 피부톤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완성도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완성된 피부톤과 함께 말씀드렸던 보조적인 기능을 함께 사용한다면 엔트리급 입문자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담겨져 있는 바디가 80만원대 중반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낮아진 가격대에 편하게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R50 같은 경우에는 정품 등록 기간에 또 해당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가 배터리나 사은품들을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C타입 충전이나 외부 마이크 단자를 입력할 수 있는 다양한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영상에서도 이 HDMI로 송출할 수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LP27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미러리스와 연동되는 최신 LP27 배터리와 함께 사용되는 카메라들이 글쎄요, 옛날에 DSLR 사용했던 건 굉장히 배터리가 빨리 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배터리가 오래 간다라는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무게가 이렇게 가벼우니까 이런 영상을 보시고 함께 좀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R50 카메라 추천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시청하신 영상 자체가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R50과 함께 재미난 출사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